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떴다 의수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DJ 남성자 박미순 주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저희 떴다 의수대에 뭔가 많이 바뀐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러게 말이에요. 카메라가 여기저기 많아지고 또 우리 예쁜 모습도 더 잘 보이는 것 같은 것이 화면에 잘 나타난다고요? 많이 다 달라졌어요. 네, 저희 떴다 위수대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재정비를 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저희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세요? 일단 우리는 잘 보이죠.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럼 새로운 마음으로 떴다 의수대 시작해 볼게요. 네, 저희 떴다 의소대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유튜브 라이브는요. 라이브가 끝난 뒤 팟빵 서천 FM에 업로드되어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 다시 보기로도 업로드되니 라이브를 못 보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신 청취자분들께서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채팅창도 열려 있으니 저희 떴다 위수대와 게스트에게 궁금한 것이 있다면 댓글 올려주세요. 네. 떴다 의수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말의 온도. 퉁명스러운 한마디가 마음을 닫게 하고 공격적인 한마디가 적대감을 만듭니다. 상냥한 한마디가 따스한 정을 주고 걱정스러운 한마디가 마음의 향기를 만듭니다. 생각 없이 내뱉은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흔들고 용기를 주는 한마디가 삶의 전환점을 만듭니다. 말은 인격을 나타내며 사람을 돋보이게도 하고 추락하게도 합니다. 신중한 한마디, 가슴에 남는 한마디는 필수 비타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떴떠이 세대 가족 여러분. 서천소방서 의용소방대 뉴스입니다. 서천소방서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나 종업원이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을 수강하도록 적극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업원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규칙에 따라 영업을 시작하기 전 신규 교육 1회 또는 직전의 보수 교육을 받는 날에 속하는 달의 마지막 일로부터 2년 이내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사이버 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 가입 후 다중이용업소 해당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수강하시면 됩니다. 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천소방서 대응예방과 041-955-026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서천소방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제1회 소방안전관리 실무능력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청이 주최하고 한국소방안전원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소방계획서 작성 능력 등 실무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사기 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가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경연 분야는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1급 소방안전관리자,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 등 총 3개로 나누어집니다. 접수는 오는 9월 16일까지이며 서천소방서 담당자 전자우편 또는 소방서에 방문하여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소방서 자체 경연 후 분야별 1위는 도대회 출전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천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떴다 의수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 이곳은 서천군 미디어센터 라디오 스튜디오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게스트 분께서 저희 떴다 위수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서천소방서에서 오셨는데요. 같이 노래를 들으면서 게스트 분을 만나볼까요? 아이브의 애프터 라이크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떴다 의수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코너는 떴떠 의소대의 메인 코너죠. 119 특별 초대석입니다. 네, 박미순 씨 혹시 네네. 벌쏘임 사고 예보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봤죠? 처음 듣는데. 벌쏘임 사고 예보제는 네. 벌쏘임 사고가 많아지자 소방청에서는 2020년도부터 국민들에게 벌쏘임 위험을 사전에 알려 피해를 줄이고자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방청에서 조사한 지난 3년 평균 벌쏘임으로 인한 환자 이송 건수는 6월에 342건, 7월에 988건, 8월 1508건, 9월 1537건, 10월 425건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벌쏘임으로 인한 이송 환자의 수가 이렇게 많았었나요? 그러니까 점점 많아지다가 그러니까 10월 달에 조금 예, 좀 많이 8, 줄었네요. 9월에 집중됐네요. 맞아요. 네네. 네, 벌은 우리의 자연에 도움을 주는 유익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벌이 우리에게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위험을 가진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벌쏘임 사고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요? 네, 오늘 그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 서천소방서에서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은 누가 찾아오셨는지 궁금하시죠? 궁금했었는데 네. 네.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벌쏘임 사고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는 방법을 전해주실 서천소방서 김보광 소방관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서천소방서에서 홍보와 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김보강 소방관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보강 소방관님.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에 가을이 멀지 않았음을 느끼게 해주는 9월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서천소방서에서 홍보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사 김보광입니다. 더위가 그친다는 처선은 지났건만 한낮에는 아직 여름이 주위를 맴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쾌청한 가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가을 하늘처럼 밝고 좋은 일이 가득한 9월 되시길 바랍니다. 네,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 때문에 유독 길게 느껴지는 여름이었는데요. 요즘엔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이 삶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만 같습니다. 소방관님, 오늘 떴다 위수대에 나와주신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오늘은 8, 9월 여름철 우리의 자연에 유익한 벌, 하지만 우리에게 꽤나 많은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벌의 특성과 벌쏘임 예방법, 그리고 벌에 쏘였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전달해드리러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럼 함께 벌쏘임 예방 및 대처에 대해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낮 기온이 20도 위를 웃도는 날씨인데요. 그럴수록 앞서 말씀해 주신 벌들이 더 왕성하게 활동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말벌의 경우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사람들의 야외 활동이 점차 늘어나는 8, 9월에 가장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아, 그렇군요. 왜 그때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하나요? 말벌의 경우 네. 4월에서 6월의 경우에는 여왕벌 한 마리가 벌집을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후 6월 이후부터 첫 일벌들이 나오게 되면서 적어도 축구공이나 농구공 크기로 벌집이 점점 커지며 8, 9월이 가장 벌의 개체 수가 많습니다. 네. 그럼 벌들이 종류가 다양하지 않나요? 혹시 그리고 침을 쏘는 경우도 있고 안 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국내에서 볼 수 있는 벌의 종류는 총 2,100여 종으로 정말 많은 종이 있습니다. 와, 맞네. 크게 분류했을 때 말벌 그리고 꿀벌들이 대표적으로 독을 품고 침을 쏘는 벌들입니다. 네. 말벌의 경우 굉장히 강한 독침을 가지고 있고 육식성이므로 다른 곤충들을 먹이로 사용합니다. 또한 강한 독침을 여러 번 쏠 수 있습니다. 꿀벌의 경우에는 꿀과 꽃가루를 모아 영양분을 섭취하는데요. 꿀벌은 딱 한 번 침을 쏠 수 있기 때문에 최후의 방어 수단으로 침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침을 쏘는 말벌의 경우 훨씬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벌은 어디에서 주로 서식하나요? 아, 예. 네. 기본적으로 숲속에서 가장 많이 서식하는데요. 하지만 서식지가 파괴되고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벌들이 조심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도심으로 이동한 벌들은 주택이나 학교 등 지붕 밑에 집을 지어 시민들에게 큰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벌집을 발견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말벌들은 굉장히 공격성이 강하기 때문에 소방관이나 전문가처럼 완벽한 장비가 없이 벌집을 건드렸을 경우 심하게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집을 발견했을 경우 119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벌을 막다뜨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벌의 행동 양상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벌의 행동 양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대처할 수 있는데요. 경계비행, 즉 쏘지 않고 날아만 다니는 경우
벌이 공격할 행동을 보이지 않기에 큰 행동은 하지 않고 서서히 벌집에서 멀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쏘인 경우에는 그리고 주변에 벌들이 달려드는 경우에는 네. 이미 경계를 넘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머리를 보호하며 20m 이상 벗어나야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벌에 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침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침을 빼내는 것이 좋다라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네. 그러한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문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말벌들의 경우에는 침을 여러 번 쏘며 피부에 박히지 않기 때문에 제거할 침이 없습니다. 쏘였을 경우에는 신속히 119에 신고하는 것이 좋고 119를 기다리는 동안은 찬물이나 아이스팩으로 냉찜질을 하여 독의 확산을 지연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럼 벌에 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증상들이 보이나요? 볼에 쏘일 경우 초기 네. 증상으로는 쏘인 부위의 가려움증, 통증 및 붓기 등의 국소적 현상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희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벌 독에 의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그럼 과민성 반응이요. 그럼 같이 쏘여도 알레르기처럼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사람들의 5% 정도가 이 벌독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이 증상으로 공기를 폐로 전달하는 통로 역할인 기도가 붓게 되어 숨을 쉴 수가 없어 질식사로 이어지거나 혈관 확장에 따른 쇼크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5%나 된다니까 되게 놀라운데요. 그렇다면 제가 벌을 쏘인 적이 없다면 이런 벌독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벌을 쏘이고 알레르기성 반응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를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네. 벌에 쏘이신 적이 없는 분들의 경우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벌 쏘임 후 1시간 정도는 경각심을 가지고 몸 상태를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민성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네. 증상은 몸이 네. 붓고 가려움증이 발생하는 것 이외에 피부가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나며 뭔가 불안함, 두통, 어지럼증을 보입니다. 증상이 발현 시기에는 독침에 쏘이고 1시간 내에 발생하므로 벌에 쏘인 후에 1시간, 2시간 정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럼 김보광 소방관님 이야기를 들으니 아주 작지만 작은 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봐야 할 계기가 되었는데요. 벌 쏘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또 노래 한 곡 듣고 이어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랑 딱 어울리는 노래예요. 강진의 땡벌 듣겠습니다. 땡벌. 네, 강진의 땡벌 잘 듣고 왔습니다. 저희가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 채팅창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화면이 너무나 잘 보이나 봐요. 네. 블루맹님이 잘 보여요. 세 분 얼굴 딱. 그리고 마스크가 아쉽네요. 근데 저희는 마스크 써서 좋아요. 좋아요. 자, 다음 분요. 읽어주세요. 새로운 각도랍니다. 저희들. 네. 그렇군요. 지금 벌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네. 또 올려주시고 등산 갔다가 큰 말벌 만나면 정말 무서워요. 그리고 또 몽돌이네. 네. 언제쯤이면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까요? 얼굴이 궁금합니다. 했는데 저희는 안 벗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때요? 벗게 되지 소방관님. 않을까요? 예. 마스크 벗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벗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은 안 벗고 싶죠? 아직은.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자, 플루밍. 읽어보세요. 벌에 쏘이면 어떨지 모르니 얼른 내려와야겠네요. 혹시 급할 때 응급 처치는 없을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 질문해 주셨네요. 제일 벌에 쏘였을 때 네. 제일 무서운 게 알레르기 반응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만약에 벌에 그 전에 쏘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은 그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잖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이 독이 몸에 안 퍼지게 하려면 냉찜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도 그리고 주변에서 얘기 듣다 보니까 벌을 쏘여서 그냥 일을 하시던 분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일을 하시다가 네. 갑자기 막 쓰러져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네. 그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1시간 전후로 알 수 있거든요. 어. 보통 쏘이고 따끔하고 네.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 보이며 기도가 막히고 그렇죠. 이런- 그러면 이제 숨을 못 쉬고 네. 들어가시잖아. 이게 최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 보통 집에서 벌 쏘인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 그쵸. 산에 이제 산에서. 벌초나 산에 있을 때. 이런 거 네. 이거 할 때 산에서 쏘였을 때는 이제 무조건 내려와야겠군요. 예, 산에서 그쵸. 뭐 얼음 팩이 있어, 뭐가 있어. 그렇죠. 네, 이렇게 바로 하산하셔서 지켜봐거나 병원을 바로 가든가 해야 될 것 같네. 네, 하산하시는 게 그러니까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자, 임수영님이 소방관님 잘생긴 얼굴 좀 보여주세요. 잘생겼어요. 근데 마스크 한 번만 내렸다 올려주시겠어요? 아,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와. 우리 네, 센터장님도 자, 저기 말씀하셨어요. 화면 한번 봐주세요. 아유, 훨씬 미남이시네. 네. 아 그리고 테리 왕자님이 센터장 네. 미남이시네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지. 카메라 왕자- 액션이 또 너무 좋고. 좋으시다고. 좋아요, 좋아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 벌에 관한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벌 쏘임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네. 산행 등 야외 활동 시 주변에 벌이 있거나 땅속 나뭇가지 등의 벌들이 보이면 벌집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주위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벌집을 발견했을 때는 섣불리 제거하거나 벌을 자극하지 말고 119에 신고하여 도움을 얻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 활동을 할 때는 흰색, 노란색 등 밝은색 계열의 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고 모자를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검정색의 경우 벌의 천적인 곰, 담비, 오소리 등 짙은 갈색이나 검은색을 천적으로 오인하여 공격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 머리 색깔이 검정색이잖아요. 네. 그래서 더 머리를 그래서 공격하는 가리고 20m 이상 도망치라고 아, 이렇게 진짜요? 예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자를 쓰시는 것도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벌의 후각을 자극할 수 있는 향수나 향이 진한 화장품은 가급적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돼. 벌이 공격했을 때는 벌을 쫓아내지 말고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 네. 부위를 감싸고 네.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보강 소방관님과 함께 벌 쏘임 사고 예방 및 대처 방법에 대해 들어보았는데요.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소방청에서는 네. 2020년도부터 국민들에게 벌쏘임을 위한 벌쏘임 위험을 사전에 알려 피해를 줄이고자 벌쏘임 예보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8, 9월 벌쏘임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야외 활동 시 말씀드린 예방법을 잘 유념하시어 건강하고 활기찬 야외 활동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김보강 소방관님이 신청하신 루엘의 페인킬러 들으면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긴 할 건데요. 김보강 소방관님, 예, 저희 방송에 출연하시니까 어때요? 우선 네. 벌쏘임에 대해서 네.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너무 기쁘고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MC분들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네. 아마 다음번에도 저희 방송 출연 꼭 한 번 더 해주실 거 네. 약속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꼭 한 번 더 네,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어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번 코너는 저희 떴다 줌마방 저희 세 명이 수다를 떠는 시간이에요. 네. 잘들 지내셨죠? 잘 네, 지냈죠? 잘 지내- 날씨가 추석인데. 벌써 네. 이제 진짜 선선해요. 네, 아침 저녁으로 춥죠, 좀. 그쵸? 네. 일할 갑자기 때는 덥더라고 덥고. 그래도요. 이불 없으면 안 되고. 운동할 때도 더워. 네. 네. 근데 화면에 앞에 화면이 자꾸 보이니까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전에도 자, 있었는데 부럽죠. 우리가 네. 못 봐서 그렇지. 네. 자, 저희가 떴다 줌마방 오늘의 주제는 며칠 전 지난 추석 명절 어떻게 네. 보냈는지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박미순 씨 네. 명절 잘 보냈죠? 잘 보냈는데 네. 이번 추석은 다른 때와 다르게 너무 바빠가지고 왜 이렇게 바쁘셨대? 저희는 이제 명절 때는 제사를 안 지내기로 했거든요. 어. 이제 어른들이 안 계셔서. 명절. 네, 응. 그랬는데 이 왼수 같은 시동생들이 요즘 바닷일을 많이 해요. 네, 그래가지고
그물로 잡아오면은 그 작업하느라고. 예. 그래서 엄청 힘들었어요. 대신 지금 왼수 같은 시동생들이 아니라 왼수 같은 시동생들이 돈을 엄청 벌어줬겠네. 그 사람들이 많이 벌었지. 꽃게 작업하는 거죠. 네, 꽃게 그러면은 정말 우리는 올해 엄청 먹기는 많은가 실컷 봐. 먹었죠. 어. 꽃게, 대하, 대하. 뭐 아, 대하. 자하젓 이런 거 막 아유 지금도 막 자하젓 저기 배달하고 왔구만. 그 때문에 바빴어요. 이게 음식 자하젓도 만들어 잡고. 먹을 시간도 없었고. 예. 그랬을 것 같아. 나도 미순이한테 좀 샀어요? 꽃게랑 샀죠. 음. 좀 사서 언니들도 나눠주고 음. 또 선물할 때도 하고 또 음. 대하는 추석날 구워 구워 먹었어요. 먹고. 구워 먹고 그냥 자연산 생으로도 대하. 먹고 자연산 대하. 음. 예. 근데 올해는 정말 자연산 대하도 그렇고 꽃게도 그렇고 정말 풍년인가 봐요. 그러니까 꽃게가 봄 꽃게 같지 않고 살이 대신에 싸니까. 어, 아니 싸면서도 너무 맛있더라고. 살이. 다른 해보다 그러니까. 올해가 꽃게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더. 근데 꽃게 많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금어기 끝난 20날이 금어기 풀렸잖아요. 8월 20일까지가 금어기인데 딱 풀리면은 19일날 저녁에 가서 그물을 넣어놔. 어. 네, 그리고 20일날 12시가 잡아. 땡 지나면은 가- 그때부터 걷어오는구나. 시작. 그날 음. 바로 꽃게가 네.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그리고 살도 통통해. 금어기가 막 지나자마자. 가격 대비 꽃게가 아, 너무 실하더라고, 좋아가지고 실하더라고. 예, 가성비가 겁나게 좋아서 겁나게 판매를 했습니다. 추석 요- 전에. 맞아요. 어. 오늘도 자연산 대하가 음. 올라왔는데 음. 되게 싸네요. 자연산 예전에 대하. 비해서. 그냥 그래도 싸진 않을 텐데 사람들이 거의 쉽게 3만 사 먹을 원대, 수는 3만 없어. 얼마. 3만 원대죠. 3만 원대면 자연산 대하면 싼 거예요. 그쵸. 예전에 비하면 한 되게 마리에 싼 뭐 거야. 2,500원 뭐 그럼. 그랬다고 했었잖아. 1kg에 한 30마리가 안 올라가더라고. 맞아요. 그리고 꼭 저기 대하 같은 경우에는 저울도 금저울이에요. 그래요. 네, 그게 정확해. 한 마리가 올라가면은 어. 뭐 그람 수가 팍팍 늘어나니까 어. 넉넉히 달지를 못하더라고요. 살이 통통하게 쪄서 그런가? 크니까. 그러니까 네, 크고 큰 놈도 있고 엄청 작은 놈도 이만큼한 있는데 것도 예, 있더라고. 하여튼 대하는 금저울로 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거 하느라고 너무 힘들고 그럼 지금도 음식은 안 해 먹었어요? 그래도 기본 음식은 해야 되잖아. 짬짬이 그래도 해먹긴 했는데 그 전처럼 부침개 부치고 이걸 못했어요. 부침개를 못 했다고. 예. 웬일이야. 그래서 그래도 먹기는 했죠. 또 그 많은 식구들이 또 먹어야 되니까. 다 뭐 새우하고 네. 꽃게하고 먹였겠네. 조카들까지는 막 다 알바 시키듯이 했으니까. 그랬구나. 와. 네, 또 시켜도 먹고. 영미 씨는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정말 바빴어요. 그냥 만두 또 해 먹었어요? 아니 추석에는 만두 만두는 설에 설에 하는 거고 그게 네. 아니라 송편은 송편 안 만들었어요. 떡은 사 먹었어요. 저희도. 네, 저희는 그냥 이번에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 그러니까. 며느리 네, 엄마 손자. 많이 네, 손자가 어머. 8월 28일 날 태어나서 어. 그냥 경사죠. 저희 집. 외손자는 많이 있지만. 네, 그래서 그냥 이제 바쁘게 지냈다는 거는 우리 이제 지은이가 이제 친정에 있다 보니까 또 거기 또 먹을 거를 또 해서 보내야 되고 그렇죠. 또 세상에. 집에서는 지매대로 또 저기 하고 또 장사는 장사대로 조금 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 명절은 그냥 어떻게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할머니가 또 됐구나. 네, 할머니 또 그렇지. 됐어요. 아유. 이제 완전 할머니네. 네, 완전 할머니라네요. 진짜. 친할머니는 완전 친할머니네. 할머니라며요.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는 모르지만 친할머니는 완전 이제 할머니. 빼도 네. 박지도 못하나요? 저 집은 아들 풍년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왜 아들만 있어요. 손주들이 다 아들이네. 네. 네, 우리 그래? 저기 뭐 아들도 또 아들 낳고 어, 딸도 딸도 아들 아들만 낳고. 둘이고 어머. 다음번에는 꼭 우리 딸 낳으세요. 막내딸이 이제 막내딸이 시집 가면 딸을 안겨주지 않을까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몰라요? 기대를 해보고 있어요. 아니 근데 전 네, 명절 전에 우리가 저희 형님네 잠깐 뭐 볼 일 있어서 갔다가 네. 저는 이 가을에 고추가 많이 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빨간 고추 말고 새로 이렇게 연한 고추. 연한 고추 어, 따서 맞아. 고추장에 찍어 먹는 걸 되게 좋아해서 추장이 아니라 자아젓에 찍어 여기는 먹어야지. 자아젓이지만 우리는 고추장에 찍어 먹는데 네. 그 고추밭에 가서 음. 내가 그 고추를 좀 땄거든요. 근데 내가 그게 모기를 그게 꿈이요? 아니 내가 모기를 못 안타 잘. 근데 음. 그날도 가서 이렇게 그냥 고추밭에 가서 고추 연한 거 몇 개만 따갖고 온다 하고서 가서 땄는데 딸 때는 못 느꼈어. 음. 목이 집에 엄청 왔는데 물리죠? 씻는데 보니까
모기가 정말 온 다리를 다 물어놨어. 나 그렇게 모기 뜯긴 건 처음 봤어. 우리도 그 작업하려면은 주변에다가 모기향 다 피워놓고 어. 밭에서 어제 땅콩도 캤거만 밭에도 심지어는 모기향을 피워놓고 작업해야 근데 돼요. 올해 어. 집에서는 모기가 없었거든요. 아니 있었어요? 나도 네, 기피제를 밭에는. 꼭 뿌리고 가요. 난 모기, 몰랐지. 모기 기피제를 안 아이. 뿌리면 응. 나도 이상하게 모기를 옷- 그렇게 안 탔더니 엄청 타더라고. 걔네들이 벌만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것이 아니야. 옷 네, 위에도 모기도 다 그래. 쏘더라고. 그 옷 입은 자체에 애들이 썼나 봐. 이 무릎이 막 한 10방이 넘었는데 너무 가렵고 너무 아프더라고. 근데 대신에 모기가 요만해요. 그렇지. 조그매갖고 새카매. 산모기. 독해. 대신에 겁나 독해. 벌은 죽을지도 모르지만 모기는 순간만 가렵지 또 금방 괜찮아지더라고. 아, 내가 그래서 고추 농사 짓는 분들 네. 새롭게 본 게 뭐냐면 네. 나 잠깐 모기한테 아니 그 얼라. 고추 몇 개 따면서 아, 그렇게 뛰겼는데 그랬구나. 그분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웃겄네요. 주머니에다가 네. 모기 기피제는 나는 넣어서 고추 딸 때 진짜? 주머니에다 넣고 또 음. 뿌리고 따고 모기가 소리 이렇게 물은 것 같으면 또 뿌리고 그리고 아, 뭐 고추 그래요. 따요. 고추 비싸도 그냥 아무 말 안 해야 절대 되겠죠.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감사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그 이제 알았구만. 좋은 공부 와 했네. 진짜 너무 네. 너무 힘들었어. 모기가 근데 솔직히 우리가 이 추석 명절에 예전에는 송편도 다 옛날에 다 난 시집와서 들었죠, 빚어 집에서. 먹었어. 그쵸. 그렇죠. 근데 지금은 다 사 먹는 게 네. 진짜 일괄적인 것 같아요. 부침개하고 송편하고 하려면 추석에 힘들었죠. 저녁 때 되고. 그치. 음. 요즘 근데 밴드에서 너무 부침개도 다 해서 음. 팔지. 고기 같은 것도 다 양념까지 다 해서 팔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사서 집에서 영미 씨 혹시 요리만 안 해서 팔았어? 먹으면 아니요, 돼. 나는 아니 그거는 작년에 했을 때는 주문을 받아놓은 것만 한 거고 응. 올해는 그럴 경향이 없었고 음. 그냥 집 식구들 먹는 거는 집에서 손수 다 했습니다. 원래 본인은 손수 다 해야지.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거는 우리는 대가족이잖아요. 그거를 그렇지. 사서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맞아. 조금 힘이 들어도 음. 집에서 해서 그냥 넉넉하게 먹는 게 좋으니까. 한 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계속 먹어야 되니까. 우리는 우리 집에서 밥을 한 끼도 안 먹었거든. 올라. 형님네서만 밥 먹고 다들 갔어요. 편해서 너무 좋았겠다. 아니 근데 진짜 근데 집에 오면 먹을 게 없어 이런 사람들. 아니 근데 그게 있더라고. 저희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맞아. 어머니가 계실 때는 형제들이랑 손주들이 다 왔었는데 올해는 조금 많이 줄었어요. 근데 또 시동생도 그렇고 손자를 봤거든. 그러니까 이제 다음 명절 때부터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맞아. 자기도 분가하듯이 자기 자식들 집에 가서 명절을 새긴다 맞아. 이러더라고요. 원래 응. 부모님이 안 계시고 그러면은 각자. 형제들이 그러니까 자기 손님이 있잖아. 아들, 음. 딸, 며느리 사위, 또 며느리, 뭐, 사위가 오니까 만나기 힘들어. 그런 그럴 때는 것 각자 같아요. 집에서 지내야 우리도 그래서 점점 그게 그렇게 맞는 될 것 것 같아.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 그럴 남들도 것 같아요. 보니까. 조촐하게. 예. 그래서 어머님 산소나 아버님 산소에는 음. 미리 와서 다녀들 가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번에 진짜 간단하게 지냈어요. 그렇죠. 새끼들까지 다 데리고 큰 집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내 손님 치러야지. 여기서 그러면 명미 씨네는 엄청 많았겠네. 우리는 많았죠. 그러니까. 네, 그냥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제 지은이거든요. 지은이하고 아기만 안 오고 이제 식구가 다 모이고 이제 그날 추석날은 미순이 미순이네서 대하. 자연산 대하 3kg 사고 마당에서 거먹었어. 네, 저희 집에 맛있는 목살로 아이고. 목살이랑 구워서 맛있었겠네.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요. 우리도 막 잡는 바람에 네. 실컷 먹었지 사서는 그렇게 못 먹을 못 것 먹죠. 같아. 아니 솔직히 그러니까 대하는 소금구이랑, 몸도 맛있지만 머리. 머리를 구워서 그 머리 먹는 게 난 너무 맛있더라고. 먹을 줄 아nu만요. 그치. 난 생으로도 먹어요. 생 거 이렇게 우리도 까서. 우리 식구들도 맛있어. 생으로도 먹고. 나는 생거 못 예. 먹어요. 예. 난 산골처녀라서 생 거는 아직 못 먹어요.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 소금구이 해서 먹는 게 제일 소금구이가, 좋더라고. 예. 예. 저는 그 약간 그 새우의 비린 맛이 내 입에는 딱 느껴져요. 그거를 아무리 싱싱한 걸 먹어도 나는 한 번 먹어보고 그 뒤로는 센 거 안 먹어요. 그게 안 좋아해서 그래. 안 좋아해서 나처럼. 예. 내가. 센 거를 안 좋아해서. 센 거를 안 좋아해서
근데 올해 배추도 너무 비쌌어. 아, 나 2만 원 값 샀는데 응. 진짜 조그마한 통으로 반절밖에 안 나와가지고. 조그맣잖아. 예, 크지도 예, 않은데도. 그래서 2만 원 값 사서 응. 그래도 할 거는 다 했어요, 그냥. 할 잡채하려고 건 시금치 사러 갔더니 시금치 한 달에 10,000원 만 원. 하더만. 야채가. 그래서 우리는 응. 있는 걸로 해 먹었어요. 꽃게 간장, 꽃게 무친 거, 그럼요. 대하구이 그거, 예. 이런 걸로 아니 먹었어요. 꽃게 간장하고 꽃게 무젓 담으면 네. 뭐 있어. 그거 진짜 끝내주지. 그래도 또 네. 다른 반찬이 있어야지. 그래서 서천은 꼭 명절 때는 꽃게 무젓, 간장, 게장 네. 그리고 홍어회 회 그런 거 어. 많이 이거는 하죠 주로. 기본적인 네. 음식인 것 같아. 그렇죠. 잔치 음식의 그러니까 기본. 우리 뭐 밴드에 다 올라오는 거 보니까 명절에 지냈던 음. 거 다들 올해는 정말 풍성한 게 느끼는 게 뭐냐면 꽃게를 꽃게. 찌고 꽃게 아. 탕 끓이고 아. 대하를 버먹고 막 이러는 게 아. 정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올해 해물이 다 푸짐했구만요. 그러니까. 근데 농산물은 너무 비싸고 해물이 더 싸졌구만. 쌀값은 너무 또 싸대요. 아, 쌀값 싸면 안 쌀값 되는데. 너무 싸대 올해. 어. 영문네 또 농사 잘 됐죠. 잘 됐죠. 오늘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네. 이번에 태풍 때문에 음. 엄청들 걱정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명절 때. 그렇죠. 근데 다행히 이쪽에는 피해 없이 논에 가 보니까 다들 잘 있더라고요. 네. 누웠지 않고 네. 지금 서서 잘 있어요. 지금 온다는 태풍도 다행히 네, 어, 어디 쪽 중국 서해 쪽인가? 저 멀리에서 멀리서. 중국 쪽으로 빠진다고 네. 다행이죠. 그래서 올해도 네. 태풍일 것 같다고 예나빠 예감이 네네. 그 얘기를 그래? 하더라고. 아니 이제 음. 앞으로 이제 태풍이 안 오고 이 네. 상태로만 가면 올해도 풍년이야. 풍년일 거라는 아, 그래? 예,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침에 영민 보니까. 씨네는 고추 농사는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안 고추 됐어요? 30근도 못 땄어요. 한 30, 어. 30근 땄나? 그건 좀 심했다. 기본이 우리는 기본 고추도 요- 괜찮은데. 우리 300개 심었는데 음. 지금 300개? 여기 내려온 지가 23년 차거든요. 네. 제일 안 근데 된 거야? 제일 안 된 해가 올해예요. 그래서 진짜 아까 풋고추 네. 저희는 풋고추 여지까지 내가 안 어. 먹어봤다. 일요일 날 진짜 먹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고추가 안 이뻐가지고. 아, 진짜?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고기 구워 먹으려니까 이제 밭에 내려가서 진짜 요즘 열리는 거는 진짜 맛있더라고요. 맛있어, 음. 달아. 그래서 진짜 막 따가지고 음. 나는 된장 찍어요. 고추장은 안 찍고. 그래서 그 집집마다 고기 구워 먹을 틀려. 때. 예. 여기는 자젓. 나는 고추장, 자젓은 솔직히 여기는 안 좋아해서. 근데 음. 먹어봐. 그냥 먹어도 맛있고. 어. 나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 와서 이제 먹다 보니까 배웠지. 고추를 따주세요. 자젓하고 먹을게. 몰라. 그렇게 해서 그냥 간신히 김장을 하려면 한 25건이 아.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아. 김장하려면. 근데 우리 먹을 거는 간신히 한 것 같아요. 그래도. 먹을 거 했으니 얼마나 네. 다행이야. 그러면 올해는 뭐 노량병인가 뭐가 걸려가지고. 진짜? 다른 네. 집들은 고추 농사 다 잘 된 것 같았는데. 아니 안 그러게, 된 집은 우리도- 우리가 우리도 제일 안 된 집은 괜찮은데. 진짜 안 된 집은 아, 많이 그래? 있어요. 네. 있어? 네. 몰랐네. 저기 그랬구나. 고기 팔아서 고추 사 먹어요. 아니 안 사 먹어도 돼. 다행히 우리 먹을 거는 농사 건졌어. 됐대잖아. 그래서 진짜? 네. 다행입니다. 지금 네. 손주는 되게 컸죠? 우리 저기 딸. 딸 애기는 7살, 5살. 아. 제가 명절날 이제 우리 저기 명절 그 다음 날 딸들이 이제 애기 보러 간다고 고모 됐으니까 좋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 고모. 손주들을 제가 봐줬어요, 얘나빠랑. 음. 그래서 제가 좀 창피한 얘기지만 여기 저기 생물자원관을 처음 가봤어요. 몰라. 그- 성님. 예? 성님. 네, 송림동에 있는 거. 형님 해양.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 할머니들이. 근처는 가봤었는데 거기를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우리 큰 7살짜리 윤호가 꼭 거기를 가보고 싶대요. 고래고래라는 놀이터가 있다고. 갔더니 고래고래? 예, 고래고래는 저는 그게 뭔지를 몰랐더니 아이들 135cm 밑에 애들만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있더래. 키즈 카페식으로. 아, 그래. 근데 매진이 된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1시 애들. 조금 넘어서 갔는데 네. 그 무료였어요. 무료 관람이었어요. 아. 그래서 그 처음으로 가봤지만 저는 너무 재밌었던 게 7살 배기랑 5살 배기를 데리고 그림 그려서 스캔을 해서 그 바닷속에다가 이렇게 띄우면은 얘네들이 그림 그린 게 거기에 물고기가 돼서 막 나오는 나오는 거야. 거예요. 예. 음. 그것도 있고 누워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은 바닷속이 고래랑 이렇게 살아가는 그 내용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아. 그래서 또 나오면 잔디밭이 그렇게 아름답게 잘 해놨더라고요.
송림 송림 네. 그래서 해양생물자원관 예, 거기 해양- 할머니들은 갈 일이 없었지. 네. 나는 그래서 이제 많이 거기 갔었거든. 애들이랑 과일이랑 과자랑 먹고 또 맹문동 꽃을 또 보러 갔어요. 완전 보라색으로. 네. 올해 그래서 최적의 예쁜 것 같아요. 작년에는 그렇죠. 너무 안 좋았었거든. 그랬는데 이 녀석이 한 놈이 없어진 거야. 5살 몰라. 배기가. 숨바꼭질을 하는구나. 아니 진짜 엄청 놀랬어요. 진짜? 어디로 네. 이제 또 막 갔겠지. 우리는 그렇게 얘가 앞으로 달려가더라도 그렇게 옆으로 셀 줄을 몰랐지. 앞으로만 직진해서 나갈 줄 알았더니 바닷가가 보이니까 바닷가 쪽으로 내려가가지고 아. 거기서 모래 장난하고 있는 거를 알라. 얘는 얼마나 얘 아빠가 놀랬을까. 찾았어요. 할아버지가. 그만할 때는 그래요. 몇 번 잃어버리잖아. 나 순간적으로 어머 이거 어떻게 애할머니가 애기 잃어버렸다려면 이거 어떻게 막 그런 생각에 막 방송하려고 막 그랬는데 얘 아빠가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도시도 아닌데 여기 찾을 수 있지. 아니요 그날 사람 아니에요. 엄청 많았어요. 진짜요? 네 생물자원관에 있던 사람들이 음. 그쪽으로 또 나오고 해서 주차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여기 많았어요. 원래 8월 달 내내 주말에 정말 송림이 그 맹문동 꽃 때문에 올해가 진짜 그치. 예쁘게 핀 것 같더라고요. 진짜. 네. 최고로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내년에는 다 보라색 원피스를 어. 입고 우리 거기를 가자. 그래서 보라색 원피스 사러 다닐 거예요. 아. 촌스러워요. 아니 거기서 음악회 하시는 분이 있었어. 어. 근데 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그걸 올렸었거든. 그 거기 맹문동 꽃 있는 데서 사진을 찍어서 아니, 올렸는데 너무 아니 좋더라. 거기 어디지? 너무 거기 거기 어디? 어딘가 보라색 옷을 입고 가면 입장료가 무료라고 하는 데 거기가 있었는데. 어디야? 아니야 알려주세요. 저기 남쪽으로 내려가면 어디 아, 무슨 그래? 다리인가 뭐 있었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네. 음. 보라색 옷을 입으면 입장료가 무료라고 하더라고. 지금쯤은 이제 상사와 꽃이 또 유명해요. 네, 지금 막 피곤하고 어. 축제도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펴 있는 거 봤어 길거리 거기. 아, 예. 서천도 여기 어디 있어요? 네. 많이 있어. 그지? 음. 하여튼 명절에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분들은 명절에 음식하고 막 이러느라고 명절 끝나니까 다들 몸살 났다 쌀이 그런 소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명절에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되게 아프죠. 힘드신가 봐. 네. 지금 이거 댓글에 지금 누가 올려주시네요. 뭐라고요? 댓글 읽어볼까요? 네. 어머 뭐야? 와 쩡자. 정자님이 남성자님, 주영민님, 박미수님 너무 멋지시네. 그건 아닌 것 같은. 누군지 저는 자, 감이 딱 아 와요. 그래요? 아니, 이렇게 칭찬을 예전에 해줘도. 저도 출연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꿈만 같네요. 다시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겠지요? 아, 아니요, 오지요. 누구신지 저기 다음에 꼭 초대 한번 할게요. 저희 여기에 2번 출연해주신 분이 아, 계십니다. 아 그래요? 혹시 그분 아니야? 김정자 씨? 네. 또 초대해도 괜찮죠. 보고 싶다. 네. 본 지가 오래됐어요. 자, 블루밍님, 추석 연휴 너무 짧아서 순삭, 크크, 아쉽네요. 그리고 손주 탄생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몽돌이는 님도 게스트와 있을 때와 수다방 하실 때가 이렇게 다를 수가. 아, 우리는 정말 너무 수다를 다를 너무 수밖에요. 수다방은 대본이 없는 걸요. 그러니까 카메라 볼 여유도 있답니다. 그리고 아까 보라색 입으면 네. 여긴가 봐요. 신한이요. 퍼플교인가? 아, 이렇게. 맞아, 네. 맞아. 네, 신안 천안에서, 어디라고 네. 들었어. 신안에 아유. 있는 천사섬입니다. 네. 거기가 보라색으로 꾸몄거든요. 맞아. 한번 몽돌이네. 가봐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신안의 천사섬. 네. 원피스 원피스 장만하면 장만하면 꼭 가봐야 되겠네요. 여기 송림 찍고 신안 전화선 찍고 그리고 가면 될것 돌아오셔. 같네. 네. 그러니까요. 꼭 인증샷 가봐야죠. 꼭 날려주시고. 알겠습니다. 네. 인증샷 날려야죠. 네네. 자, 추석 명절에 올해 보름달이 또 100년인가 뭐 그때 그렇게 동그랬는데 동그랬다고 밟고. 발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구름 속으로 어. 쏙 들어가고 우리도 나 한참 서 사진 있었거든요. 찍으려고 막 예. 구름 이렇게 보면 구름에 쏙 들어가. 조금 좀 나오다 나왔다 쏙 뚝쏙 들어가. 들어가. 네. 좀 그랬어요. 그죠? 아쉬워요. 영화하게 떠 있으면 재미없지. 그거 찾느라고 막 사진 찍으려고 결국은 찍긴 찍었는데요. 네. 와 이렇게 찍었는데 동그래가지고 와. 밝긴 밝더라. 크고. 어제 뜬 달이나 엊그제 뜬 달이나 똑같아 보이죠? 똑같지 않을까요? 왜 이러세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저희 추석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자 네. 오늘도 떴다 의소대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떴다 위수대를 찾아와 주신 서천 네. 소방서 장항 119 안전센터 김보강 소방관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떴떠이소대 라이브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사고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뉴진스의 어텐션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전 안전